네, 4월 20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 꼭두 새벽부터 라이브를 번개로 열게 됐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죠.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라니, 맙소사,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비트코인이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 그래봤자 15년도 안 됐고 극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진행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따지자라면 아직도 얼리 어답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얼리 어답팅의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는 지금 레이트 얼리 어답팅 정도의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여전히 아직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거 뭔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투자한다 라고 얘기하면 너 아직도 코인 하냐, 뭐 이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고 아직 대중화와 이 저변이 더 강화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식 수준이 낮다라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직 갈 길이 훨씬 많고,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의 끝물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되게 지금 재밌는 국면이잖아요. 네 번째 반감기 직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월가에서 출시가 돼서 초대박을 터뜨리고, 그리고 나서 반감기가 단행되는 지금 상황, 그리고 반감기 직후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4월 안에, 4월 말일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지금 이 시장 전반에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흐름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또 이렇게 한 번에 혁신을 거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감기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채굴 보상이 블록당 6.25개에서 3.125개로 절반으로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 자체가 더 빡세진다라는 거고, 채굴자들이 엄청 더 빡세게 이제 일을 해야지 기존의 채굴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루 평균 에버리지 채굴량이 한 900개 정도, 비트코인 900개 정도가 채굴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하루에 450개로 단순 계산을 하면 450개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이전 사이클 고점을 뚫어내는 신고가 달성을 해냈던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69,000달러 뚫고 73,000달러까지 나아갔던 그런 새로운 역사를 단행했던 것이, 어느 정도의 수요 충격이 이미 온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에버리지의 관점에서, 평균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물론 이제 평균의 함정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평균 자체가 항상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단순화시켜서 바라봤을 때 하루에 1000개 이상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 평균 지금 채굴량이 450개로 준다? 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오케이.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충격파, 이른바 쌍끌이 충격이 이제부터 현실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단행이 됐고, 사실 그 네 번째 반감기가 단행될 때, 그때 이 84,000번째 블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채굴할 것인가, 그게 또 되게 큰 관심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 반감기 기준점, 그래서 누가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오디널스 적용 이후에 이더리움처럼 여기에 새겨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블록이다, 새겨놓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이 가치가 단순히 이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부여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이 세계 3위 채굴풀인 BRBTC가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네, 84만 번째 채 블록을 가져갔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아마 얘네들도 내다 안 팔죠. 계속 그 블록
체크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어떤 뭐 경매를 붙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겠죠.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대감도 많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참 생각들도 많이 갖게 만드는 그런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결국 이렇게 단행이 됐습니다. 반감기 딱 단행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64,000달러 훅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64,000달러 밑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64,000달러까지 빠졌어 어떻게 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시장을 조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그래도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고작 해봤자 20%도 안 되고 야 여전히 6만 달러 위에 있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좀 이렇게 관점을 좀 넓혀서 여유 있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는 이 경험치기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전문 트레이더 분들은 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단행된 오늘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방향성을 세팅을 하게 될 것인가 본격 반등 랠리 이른바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는 언제부터 본격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공포 탐욕 지수 하루 전과 동일한 6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전해요. 지금 55%대 중반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저항 맞고 도미넌스가 빠져주고 그때 이제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알트 시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시나리오 정도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팀 드레이퍼 이 전설적인 벤처 캐피털리스트 플러스 요즘에는 비트코인 맥시로도 많이 불리죠. 이 양반이 막 엄청 지금 여론전해요. 비트코인은 25만 달러,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심지어 1000만 달러까지 실제로 갈 수 있다. 음식, 옷, 주택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세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문제는 이제 이런 시대가 언제쯤 도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단행된다라면 비트코인은 10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반감기가 적용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 맥시멀리스트다운 밑도 끝도 없는 비트코인 폭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이 꼭 반감기가 단행됐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이 반감기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은 아무리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털이 강력하다라고 해도 거시경제적인 요인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중동 얘기하는 거죠. 이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 증가, 이건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과거의 반감기는 강세장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이런 주기적인 상승 추세는 외부 촉매제들이 동반돼서 순풍을 불어넣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거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아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그냥 늘 그랬듯이 갈등의 지속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전망들,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미디어에서는 올드 미디어에서는 가지고 이렇게 놀기에 되게 좋은 재료잖아요. 뭔가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고 그런 요인들이 항상 괜찮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뽑아먹는 거죠. 이른바 시청률도 뽑아먹고 광고비도 뽑아먹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지금 뭐 글로벌하게 뭐 미국 미디어들도 지금 난리예요. 뭐 ABC, CNN 전부 다 도배를 하고 있던데 사실 그렇게까지 갈까? 진짜 막 5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의미 부여가 될까?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란이나 이라크가 지금 선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핸들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와 다르게 핸들링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보다 더 과장되거나
더 위험하게끔 핸들링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더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한 방 맞고도 뭐 이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쟤네 뭐지? 뭐 이런 생각 드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시경제적인 상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진 않다. 뭐 중종 리스크 여전한 거고 금리 이슈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는 6번 인하 가능성 그러다가 3번 인하 가능성 지금은 한 번이라도 인하하면 다행 더 나아가서 한 번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정서가 지금 많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지금 뭐 무조건 비관적으로 바라볼 건 또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마르쿠 스틸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 과거에는 반감기 이후에 강세 주기가 펼쳐졌지만 이거는 반감기의 결과가 아닌 거시적 환경의 결과였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약세 신호가 등장을 해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었는데 이 동력이 지금 없다. 특히나 여기서도 요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 몇 주 동안 5만 달러 선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러니까 5만 달러 선까지 리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주 정말 대놓고 엄청 빡세게 치닫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어쩌면 그렇게 악화되진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도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5만 달러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에도 18% 수준의 조정이 지금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이렇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는 지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 만들고 저항을 받고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50일 넘게 6만 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빠지려는 힘은 나왔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너무 우리가 높은 가격을 단기간에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러지만 저는 사실 되게 신기해요. 여전히 6만 달러 위에 있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의미 부여도 관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최근에 진짜 잘 모르시고 딱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가슴이 애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다. 그래서 편안하게 바라보셔도 되고 조금 길게 호흡을 두면 엄청난 폭등 이후에 다지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바라보셔야 마음이 조금 편하실 거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실제는 벌어져 봐야 실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죠. 바이낸스의 CEO 리처드 텅 이런 얘기 합니다. 반감기의 효과는 가치, 유동성, 채택, 자산 클래스로서의 입지, 보급화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추세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번 반감기는 유니크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고 오디널스 프로토콜이 적용이 됐고 비트코인 레이어 2, 디파이 이런 것 등 이 새로운 물결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반감기로 인한 즉각적인 가격 변동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 비트코인 추가 상승 여부는 전반적인 시장 정서, 이 채택률 이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약간 그럴싸하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감기 직후, 반감기가 단행된 날 플러스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은 사이드 횡보를 보였거나 아니면 아예 꼬라박거나 한 30% 빠진 적도 있었죠. 2016년 두 번째 반감기였나? 그때 이제 27%인가 반감기 며칠 뒤에 꼬라박은 적도 있고 다 다릅니다. 반감기라는 게 적용되자마자 폭등을 가격 반등을 보장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패턴 사이클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 고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이미 패턴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우리는 최소한 1년 안팎의 시간을 이번 사이클의 진행 과정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패턴 자체를 고스란히 적용하면 내년 9월에서 10월이죠. 그런데 현물 ETF 이슈 등 워낙 강력한 수요 충격 요인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어서 새로운 강세장 고점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반감기 랠리와 새로운 이번 사이클 고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조금 마음속에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다잡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앤소니 스카라머치 이런 얘기 하죠. 15년 동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몇 달 안에 서너 배 급등했다. 이번 반감기 이후에는 17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전폭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채택 측면에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 1999년 인터넷 초기 당시와 유사하다.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규제 환경이 더 개선되면 몇 년 안에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넘버 원 시총 에셋, 자산으로서 넘버 원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되게 뭔가 맥시멀리스트다운 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잃으면 바보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손절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의 준비가 좀 됐고 마음이 딱 세팅이 돼 있으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패닉셀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결국에는 플러스로 전환돼요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시장의 대장에 대한 그 정도 신뢰가 없으면 사실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죠. 변동성이 크니까. 다시 말해서 위험자산 시장. 그나마 대장들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지금 16,000달러 찍고 1년 반 만에 2년도 안 돼서 지금 73,000달러를 찍은 거예요. 그 정도 변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 다시 2만 달러가 돼도 나는 버틴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저는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견디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된다라면 견디겠지만 그러고 싶진 않죠. 누가 또 우리가 지난 사이클에서 경험을 했던 그 약세장 국면을 누가 경험하고 싶겠어요. 진짜 와, 아슬아슬했습니다. FTX 사태 막 터지고 막 비트코인 코라받고 16,000달러 깨지고 막 이랬을 때 정말 요번 가을은 지랄도 풍년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경험해보고 싶진 않지만 엄청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엄청난 급락에 대한 가능성도 나는 가지고 있다. 그걸 대비할 그 정도 준비가 되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 이 위험자산 시장에는 투자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만큼 멘탈이 엄청 중요한 시장이다. 저는 사실 뭐 좀 약간 이슈 팔로잉도 하고 기술적 패턴 분석도 중요하고 이런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드리는 입장이지만, 사실 7할은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만 딱 정말 단단하면 절대 손해볼 일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내 계좌가 이른바 물려있는 상태, 뭐 마이너스 20-30% 꼬라박아 있는 상태로 있지만 미실현 손실이죠. 네, 아직 손실 아닙니다. 패닉셀만 안 했으면. 그런데 마이너스 30%나 플러스 30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조금 더 요번 3월과 4월에 두 차례 걸친 급락을 경험한 것을 계기로 좀 마음을 조금 더, 특히 초보자분들 단단하게 만드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요번에 또 이런 세팅을 잘 해놓으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에 있어서 분명히 엄청 잘 대응하실 거예요. 이번을 약간 학습의 계기로, 교훈의 계기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단단한 마음으로 4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돈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반감기 사이클의 고점을 경험하는 내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전체 지금 자산 시총 랭킹을 좀 보면 골드는 정말 부동의 일입니다. 원래 사실은 비트코인이 73,000달러 돌파했을 때 실버, 은을 앞질렀었죠. 근데
근데 지금 조정받으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비트코인 밑에 메타가 있고 바로 밑에 11위가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그리고 위에 지금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아람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골드. 그러니까 앤소니 스카라무치가 지금 하는 얘기는 금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비트코인이 1등 먹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될까라는 갸우뚱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뭐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이체방크 반감기 효과는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감기 이후에 대규모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가 예상돼서 당분간 높은 가격 유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 뭔 소리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3번에 걸친 반감기 때 이때를 보면 첫 150일 동안 개인 주소 수가 첫 번째 반감기 때는 52%, 두 번째 37%, 세 번째 반감기 때는 3%가 증가했다. 반감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라는 의미다. 이건 3%가 아니고 30%일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3% 너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반감기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걸 통해서 포모 심리가 강화돼서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번 반감기부터가 지금 약간 차별점이 생긴 거고 지난번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개인들이 주도했던 시장이에요. 개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악재 뉴스 하나에 비트코인이 막 30%, 40% 꼬라박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덜한 거죠. 특히 이제 구글 검색량 같은 경우가 엄청 폭등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추세가 되게 약화돼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이끌던 시장에서 기관들이 이끄는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생태계 전체가 DNA가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